자, 그래서,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뭐 쌤이 도와줄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삼각함수 그림에서 지금 항상 삼각함수 문제를 풀고 접근할 때는 대칭성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대칭성. 맞지?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뭐 지수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이런 교점들은 결국에 두 함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자 중에 어떤 누군가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표현을 좀 그걸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t다라고 한다면, 그지? t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 두 함수, 그러니까 같은 사인 그래프에 만나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대칭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행이동만으로 했다면, 그지? 평행이동만으로 했다면 결국에 이 F하고 G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이 T라는 좌표를 이 사인 그래프의 값,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다라고 그냥 식 세워도 되고, 그지? 그래서 아니면 대칭성을 생각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가 어 원래 그냥 평행이동 한 녀석이고 이게 원래 함수잖아. 그럼 이 둘의 대칭축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어? 이게 이제 축이잖아. 그러면 t는 축의 평균을 내면 되겠지. 구조가 그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축의 평균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축의 평균이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내가 t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있는 뭐 a나 b로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a의 y좌표가 2다 그랬어. y좌표가 2다. 예.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또 다른 교점이 b가 있는데, 이 b라는 점이 a랑 서로 대칭 관계인 거 이해돼? 여기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같거든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A좌표를 뭐, 이제 T를 B로 표현했겠지. 그러면 그 좌표를 대칭이동시킨 형태가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Y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거의 Y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 맞지? 예. A의 Y좌표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다라고 쭉 하시면 돼요. 알지? 연산해서 정리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t 값이 2파이 분의, 방금 쌤이 이야기한 요 내용으로 하면 t는 2파이 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나타내지거든? 알겠지? 음, 이해됐죠? 그리고 이거를 넣었을 때 y 값이 2다라는 관계식을 하면, 함수에 집어넣으면, A 코사인 2분의 B 값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론이 되게 단순 계산으로.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비좌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비좌표. 자, 그러면 B의 좌표를 어떻게 볼 거냐? 봐봐. 이제 이런 거야. 이번엔 B의 좌표니까 또, 어, 지금 따로 값은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지? 따로 값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입을 또 해줘. 어. 아니면 방정식을 또 풀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또 찾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해보면 그럼 B좌표는 결론적으로 B좌표가 1 플러스 T, 컴마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찾아내는. 맞지? 이런 식으로.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 그러니까 F하고 G에다가 넣어서 둘 다 뭐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찾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러니까 주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주기가 지금 2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됐죠? 실제로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3분의 5다. 이거는 뭐 신발끈을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삼각형, 가운데 쌤이 중점 잡아놨잖아. 그럼 여기 삼각형의 이 부분의 넓이를, 예,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 넓이가 6분의 5란 얘기죠. 절반일 거니까 대칭이라서. 예, 그거 넓이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10번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해. 삼각함수 특히나 좌표를 예쁘게 잡아서 풀어야 돼요. 맞지? 이해됐죠? 좌표를 예쁘게 잡아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가급적 쌤이 뭘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 이차 함수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이차 함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첫째이 마이너스 9가 공차가 정수거든요. 그지?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 말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 등차수열의 합이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등차수열의 합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였어. SN.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이거 연장해서 그냥 할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각각의 조건 복수해볼까? 이거는 첫째 항이 양수예요. 공차가 음수인 거고요. 첫째 항이 음수인 거고, 공차가 양수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이 조건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문제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9인데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 왜냐하면은 이게 뒤집으면, 분홍시 어차피 뒤집으면 부호 바뀌잖아. 그지? 그거 보고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양수, 음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친구가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그죠? 아, 미안.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문제는.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S9,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맞냐?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 이해됐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일단은, S의 9가 S의 9분의 1이 가장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어디 보자. 역수를 취한 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지? 역수 취한 게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로 봤을 때, 자, 여기에 당연히 1번이 있을 거야. 이건 X1이겠지. 그지? 그럼 역수를 취한 게 가장 크다는 거는, 오케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디 보자. 공차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9번 항이,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이해됐죠?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걸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S 값을 여기서 이제 정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이해되지? 이런 느낌? 그래서 모든 자연수 있는데 SN이 0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번까지 합이 어디 놓여야 되는지 그걸로 식을 세우면 된다. 알겠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 마지막 음수가 누가 되고 얘가 몇 번이 되는지만 정해주면은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 0이 되는 거 없으니까 그걸로 부등식 세우면 돼. 공차가 정수면은 자, 쌤이 공차가 정수면 뭘 만들어야겠어, 항상? 부등식 만들어가지, 부등식. 부등식 만들어가지고 범위 딱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공차 딱 넣어주고. 그치?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역수를 뒤집은 게 가장 크다. 예.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일 때랑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였어 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저 밑줄 친 부분, 부등식 부분이 우리 이런 게 있잖아.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마이너스면 어때? 오히려 A하고 B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등호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준 거랑 역수를 준 거랑은 다른 이야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음수들은 어차피 다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9번인가? 그냥 최소값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S의 9번, 그러면 S의 8번이 이렇게 돼요. 됐죠? 예, 그걸로 부등식을 세우시면 되겠다. 예, 이런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를 S8하고 S9가 전원식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S8식을 써. 그지?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2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A 첫째 항 마이너스 더하기 8번을 해서 이게 음수야. S의 9가 2분의 9에 A1 플러스 A9를 해서 이게 양수야. 근데 이런 식을 꼭 써야 돼. 어차피 얘들은 무조건 양수인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이 있죠, 합. 합의 부호. 자, 등차 수열에 특히 등차 합의 부호를 결정할 때는 있잖아. 응? 부호를 결정할 때는, 부호로 식을 세울 때는 그냥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걔네들 합, 그걸로 부호 세우면 돼. 그러니까 S8의 부호다 그러면 A1 더하기 A8 또는 뭐 문제 조건에 따라서 더해서 9가 되는 항들. 그러니까 2번하고 7번이던가. 걔네들의 합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이거의 부호로 식을 세우셔야 좀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겠다 하면 다 써도 되는데 어쨌든 요걸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공차가 5가 나올 겁니다. 공차가 5가 나오는 결론이 나온다. 맞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 뭐 최대최소 이야기인데 그냥 어차피 f 프라임이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자 t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에서의 미분계수랑 그지?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더 크다. 근데 항상 크다 그러면 이제 얘가 대칭축인데 t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 그 성립하게 하는 실수 t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응? 그리고 이 문장을 다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지? 뭐 일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 맞어? 이게 이제 f 프라임 1일 것이고 그러면 봐요. 이렇게 될 거. 그지? f 프라임이 예.
그러면은 어디 이상에서? t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했어. 맞지? 예. 그걸 성립한 t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m이 어디가 되냐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t 이상이다가 아니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범위에서 t 이상에서 만족하게 하는 마지노선 m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m인 거고요. m-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m-1 맞죠?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이런 느낌. 그럼 거리가 1이니까 자동으로 얘가 2가 나와요. 거리가 2니까 이차함수 대칭성 쓰면 돼.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아예 이 f'x 세팅을 할 수가 있고 f'x 세팅을 하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든가 이렇게 해서 뭐 공식 쓸 거 있으면 쓰고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m-1 또는 m-1 말고 나는 다른 걸 쓰겠다. 예, 2a 2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F1-F0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지? 이유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F 프라임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는 기울기로 볼 수도 있고 적분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F 프라임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얘를 함수값 두 개 빼라고 하잖아.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적분상수 구할 생각 1도 하지 마시고 그냥 F 프라임을 적분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요거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프라임을 아는 경우, 오케이? F 프라임을 아는 경우, F에 B-F에 A를 물을 때, 응?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B까지 F 프라임을 그냥 적분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값이지.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바꿔,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하잖아. 거꾸로 오는 거만 할 줄 알면 돼.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뭐 정수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요거는 그냥 직접 넣으세요. 이건 대입 합시다. 맞지? 이거는 뭐 1, 2, 3 넣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300 이하의 자연수 K 개수 2만 하나 해봅시다. F1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로그 2의 n제곱에 8분의 K 값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죠? 8분의 1은 2의 n제곱에 m제곱이니까 2의 mn제곱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됐어? 8분의 k다. 쏘리. k. 그러면 k까지 하자. k는 뭐야? 2의 mn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더하기구나. 그치? 곱했으니까 이렇게. 음. 그러면 f2니까 n이 2인 거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2 넣어봐. 2m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근데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하는 300 이하의 자연수 k니까 그러면 얘가 300 이하일 테니까 근처에 거듭제곱 숫자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14번 자 이런 모양 곱셈으로 된 모양 봤을 때 무조건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극한에 대한 이야기 연속성이나 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꼭 합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앞에 우리 모양이 이런 친구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걸 나눌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다가 1 넣으면 0이잖아요. 그지? 1들 막 보이지? 극한도 보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나눌 생각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이런 조건 얘가 존재한다 그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존재값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이 값을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두고 출발을 하셔도 돼요. 극한값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식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값,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지? 예.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있는 요 루트식이 2를 넣으면 0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 그럼 0은 절대값 F1 F1이 나와서, F1은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어? F1은 1인데 A가 1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fx가, 쌤이 뭐라 해서, 어제도 했다. 어제도. 정의된 두 함수 fx, gx. 연속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세팅을 이제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해봅시다. 네, 가져와서 해보면, 그러면은 fx 더하기 gx가 뭡니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 그죠? 마이너스 2 분의, 음, 절대값에 x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요. 맞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거는 뭐야? x가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g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한 적도 없고 g의 극한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내가 아는 함수가 누구야? 이거 3일만 기억하면 돼. 확실하게 내가 아는 함수가 누구냐고. 그 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존재성. G죠. 아, F죠. F의, 그지? F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F의 함수값을 아니까. 예. 그래서 함수값이 필요할 때는 F2를 쓰면 되고, 극한값이 필요할 때는 A를 쓰시면 돼요. F는. 그래서 이제 G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G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식의 변형 어떻게 하면 되냐면, GX눈으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GX는 해서, 이제 그대로, 맞지? 해서, 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봤어? 네, 그대로 갖고 와서 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보면은, 어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극한을 보내든, 누구랑 연산을 하던 간에, 어찌됐건 나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보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뭐야, 저때값 뭐 저때값 안에는 F1은 그냥 1로 바꿔 써 이제 그지? 1이잖아. 이렇게 바꿔 쓰면 아 이제 딱 보인다. 아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극한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다 구할 수 있고 F만 이제 뭐 A로 쓰던가 하면 되겠구나. 자, 나 조건을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나 조건에서 F에 E-X가 보이는데 저기다 넣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리미트 X가 0에 1로 플러스 갈 때 E-X를 예를 들어 T라고 한다면은 T는 1에 마이너스로 갑니다.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나 조건은 뭔 뜻이냐면, 응? 나 조건은 뭔 뜻이냐면, 자, F에, F에 1에 우극한이었냐가? 우극한하고 곱하기 G에 1의 좌극한을 곱해주세요라는 뜻이. 그걸 곱한 것이 F1이 뭐야? 1이었지. 그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G의 1의 좌극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G의 1의 좌극한. 이 친구를 1 좌극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잘 봐. 이 앞에 거. 이 친구는 X, 쟤는 그냥 극한을 1 좌극한 보내면 돼. 1 좌극한 우극한 솔직히 그냥 똑같지, 그지? 얘는. 그게 될 것 같고. 아, 절대값 29구나. 쏘리. 절대값 때문에 그걸 벗겨내서 극한 구해야 되고. 얘는, 얘는 1의 좌극한을 보내면은 얼마야? 극한이니까 A죠. 1이 아니에요.
1은 함수값입니다. 이런 극한을 쓸 거냐, 함수값을 쓸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함정이 안 빠지셔야 돼요. 맞지? 그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됐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좌우칸을 구해보잖아요. 여기는 요 좌우칸 구해보잖아. 구하면은 그냥 이 전체를 계산해보. 이게 지금 그냥 2가 나오고. 따라서, 어, gx에, gx를 1의 좌우칸을 보내잖아요. 1의 좌우칸을 보내면, 어, 2-a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런 식에 넣어보면, 1의 우극한은 어차피 a야. a 곱하기 2-a를 한 게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 범위가 나와요. 그죠? 해볼까요? 그럼 보니까 2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다요. 근데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작다가 돼. 부등식인데 a 값이 나와버려요. 이게 극한이 1이었다. 아, 소리 마이너스. 충격적인. 2, 2 마이너스 a. 아, 계산이 못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나. 맞지? 그래서 음, 여기가 마이너스야. 소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랬던 거야. 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 다른 모의고사. 그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달랐던 거지.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fx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1이었던 함수다. 이제 gx 극한에다가 이 우극한 쪽에다가 저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우극한 보내보시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 있어서 부호 바뀔 테니까 요 이야기가 되겠고 주의사항 알겠죠? 주관식으로 갑시다. 주관식으로. 요 필기는 좀 이따 보내줄게. 21번이에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다음 20번은 괜찮았나? 20번은 그냥 이 상태에서 어디 그림에다가 좀 끄적끄적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기울기가 얘들아. 같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울기 이렇게 등장하면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 이런 데서 기울기 등장하면 직각삼각형 닮음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응? 알았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은 거 딱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알지? 그 다음에 CD 길이가 2분의 27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 꽤 없어. 다른 게 없어 지금. 그죠? 다른 게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거야. 자, 이거를 가운데를 갈라봐. 갈라봐가지고 어? 자, 봐봐요.
딱 갈라가지고 보면 그 기울기가 저렇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인 게 2인 게 이게 갈라야 보이거든. 반으로 갈라야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m이면 얘는 2m이고 얘도 2m인 거야. 알겠지? 이런 느낌? 그러면 b의 b의 x좌표가 3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그러면 2m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됐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CD 보자, CD. CD도 마찬가지. 알았어? CD 형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됐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비율. 예. 왜냐면, 방금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를 t라고 두고, 2t라고 하고, 2t라고 하면은, 3t가 2분의 27인 거잖아.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 두는 거야. 그러면, t가 2분의 9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변의 길이가 다 나와버리네.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9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네, 따라서 A좌표의 Y좌표는 9가 됩니다. 오? 그럼 하나 알아버렸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A에다가 EM을 넣었더니 A좌표 볼까요? A좌표에서 보면은 어, A의 EM 제곱이 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지?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음, 됐습니까? 그래서 아예 A 값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A 값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M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M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음, 이런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예 좌표가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서 오케이? 됐니? 그래서 아까 위에 B좌표 3M인데 원래는 A의 3M 제곱 해야 되는데 얘 또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그쵸? 전체 높이입니다. 높이. 요 높이에요, 요거. 위에다가 그지? EM을 더한 게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또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9 더하기 2m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시면 A, M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기울기를 사용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가 되는 표현들 좀 보고 갈게. 맞지? 지금 보자. GX가 미분 가능 나왔어요. 그지? GX가 미분 가능이면 연속 조건까지 같이 써서 가자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GX가 어떻게 만든 함수냐면 F를 A에서 뒤집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뭐 극한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함수를 X축으로 뒤집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중간에 갈아타는데, 그죠? 갈아타는 경계선인 A에서 얘가 지금 만약에, 어, 그게 없다. 미분계수가 0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뒤집을 때 첨점이 생기거든. 함수값도 0이 아니다. 그러면 갈아탈 때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은 A는 어떤 A여야 되냐면 FA가 0이면서 F'A가 0인 곳이어야 된다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점인 거지, 접점. 접점이어야 된다고. 알았어? 근데 이 접점이 사차함수이기 때문에 후보를 두 가지로 나눠서야 돼. 뭐야? 이중근 형태냐? 아니면은 삼중근 형태냐?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어. 그래서 만약에 어 근데 그렇게 되고 실수 전체적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상하다.
만약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되긴 하는데, 표단 실근 개수가 저렇게 다 더해가지고 6개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을 해보자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4보다 큰,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여기 잘 보세요. 요 내용, 여기, 쌤이 찾은 요거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 4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7이고, 4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 예.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만약에, 저게 이중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얘 지금 x축이거든? 그럼 최소값이 어때? 마이너스 27이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 봐. 근데 여기가 A인 건데 A보다 작을 때 fx인 거야. 그러면은 가능한지 체크.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대칭이 이게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F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4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7. 4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7. 맞지?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이냐 이거지. 요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는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중근의 경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삼중근은 너무 명백해요. 이렇게 될 거야. 얘가 A고 4고 마이너스 27이라서 너무나도 이것부터 하고 싶어. 그지? 왜냐하면 극소값 마이너스 27이 공식이거든. 극대극소 공식. 알겠습니까? 필기 노트를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식들 써서 계산한다면 좀 낫겠죠. 그죠? 예. 근데 완벽하게 외우고 공식을 써야 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됐죠? 그랬을 때 저기에 0에서의 자 저거 극한 보는 법만 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저게 어차피 0을 기준으로 그지? 0보다 개수가 지금 다 똑같이 두 개여서 뭐 더해서 6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본다고 하면 자 gx를 그려요. 뭐 쉽지 뭐. f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지? 만약에 저걸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g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얘가 산 건데 맞지? 그랬을 때 0 기준으로 이번 봐봐 0 기준으로 아래 교정 계수 몇 개야? 3개. 0일 때 2개. 하나. 그러니까 3, 2, 1로 6개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넘어. 다음 회차 12회 할게요. 공통 13회죠. 13회. 10번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돼. 알았어?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중요한 거를 좀 골라서 해줄 거야. 12시까지 해서 다 끝내볼까 해요. 12시 한 반 안에. 마지막 14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이 올려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예, 아니다. 어. 쌤 설명이 필요한 것들 해줄게. 13, 14를 쌤 풀이 올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 자, 좀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갈 거고, 일단은 10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서, 11번. 11번 보시면,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별거 아닌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일단 먼저 이런 문제는 순서가, 맞지? 순서가, 이 fx 그래프가 쉽잖아. fx를 그려. 맞지? fx 그려보는데, 어차피 이게 2차 함수로 가다가 상수로 가잖니?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이 친구.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함수로 생각하고 푸시라고. 뭐 해설도 다 그렇게 보통 하잖아.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복잡한 애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 두 개 곱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라지 f x의 제곱 플러스 9 라지 fx의 최소가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t제곱 플러스 9t의 최소가 마이너스 20이라는 느낌이야. 알겠지? 이해했습니까? 이 부등식을 정리해보면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 되냐? 4, 5 되죠. 안 되겠다. 12랑 뭐야. 플러스죠. 그럼 되네. 그래서 4랑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t 플러스 4하고, 그지? t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라지 fx가, 응?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은 라지 f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요. 근데 이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응? 항상 이 성질면 이런 애들을 골라라가 아니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해야 돼요. 알지? 항상 이래야 돼. 항상 이 함수 fx는 이 a에서 x까지의 이 적분 이식은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작던가 항상 크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항상 작아요. 이해됐지? 근데 생각해봐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라지 f가 누군지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스몰 fx를 적분을 해 놓은 게 라지 fx라고 쌤이 있었잖아. 근데 이놈이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있겠느냐.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쌤이 시작할 때 그랬지. fx 그려보라고. 어? fx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2차 함수 가다가 대칭축에서 상수로 쭉 가거든? 알았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냐고. 그지? 응? 어떻게 항상 음수보다 작을 수가 있어, 적분값이. 근데 중요한 거는 A를 어디다 꽂느냐야지. A를 어디다가 꽂아 놓고, 예, 하느냐. 이해했어? 이게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요. 그러니까 fx를 정적분을 한 게, 이 정적분이 항상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디서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조건 뭐야? 양수지. 여기 교점이죠, 이 교점. 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이제 정적분을 쭉 하게 되면, 아니, 모든 실수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 어,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게, A에서 X까지 fx, ft를 할 때, 야,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요 X가요. A보다 클 수도 있고 A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거 할 때. 아니? 그러니까 X가 A보다 클 때는 전혀 상관없이 이 그래프에서 넓이 이쪽이면 플러스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보면 되는데 A가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은 0까지 이렇게 적분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지? 그런데 이 적분을 쭉 때려. 그럼 얘가 만약에 이거 넓이가 5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f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넓이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 꽂혀 있으면 여기 넓이가 만약 5면은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f 적분이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돼. 마이너스 5가. 근데 우리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은 직접 적분을 다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맞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어차피 이 부분은 A가 양수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갈 때 이 부분은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인데 이 음수가 나오는 이 부분이 어찌됐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어? 그지? 마지노선이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냐? 여기의 넓이가 4가 되는 걸 찾으면 돼. 그래서 전혀 위로 올라가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의 적분값이 4가 되는 a를 찾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맞지? 두 번째는 그만 딱 내가 어떤 계산할지만 딱 적으면 돼. 이렇게 갔지. 이렇게 가요. 0이잖아, 얘가. 얘가 1이고. 똑같아. 이번에는 a가 잠깐만 그래프 쪽 원만하게 그려볼게. 음수 쪽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됐어. 0이고.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아. 여기서도. 이 부분 넓이가 만약에 이 뒤로 가는 거 괜찮지. 어차피 적분값이 양수니까 방향이 반대면 여기 넓이가 만약에 똑같이 한 5다 그러면은 이 중간 어딘가에 적분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는 곳이 생기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4면 되는 거야. 넓이가 4야.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맞죠? a 0까지 정적분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이 문제 핵심은 사실 요거랑 요거만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대들이 이제 어, 해당되는 A를 찾아주면 되겠다는 거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식이다. 예. 자, 11번이 이런 내용이었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고, 얘 역시 기울기, 기울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울기, 직선 기울기. 알았어? 왜냐면 지금 보이죠? 이런 것들. 5A의 X 플러스 4B가 로그 A의 X, 아니다. 화살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편한 부호 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볼래? 이렇게 하는 걸 볼래? 뭐 그 차이지, 사람 취향 차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잠깐만. 이게 평행이동을 좀 했어. 근데 문자로 했지만 살짝 무슨 느낌이 좀 오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때 X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어떻게 가니? X축으로 B만큼 갔어. 그지? 플러스 B가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2B를 갔어. 그지? 미안해. 플러스 2B야.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건 무슨 생각할 수 있지? 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향을 안 쓸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B에 Y축으로 마이너스 B. 똑같은. 어쨌든 이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문제를 보면 이해됐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곡선과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들 이동하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겹치게 이제 옮겨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죠? 어, 어떤 기울기가 뭐 2인 이런 거예요. 2인 직선이 있으면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더라. 이렇게 따라 움직이더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다. 기울기 2에 따라서. 맞지?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 점은 얘로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도 이 점과 이 점 사이 길이는 다 똑같은 거야. 이 길이 다 똑같은 길이가. 길이가 다 똑같아요. 얼마큼 이동했냐에 따라서 그 길이는 달라지겠지만, 이 자체, 각각들의 길이는 다 똑같다. 이동을 다 똑같이 하게 돼요. 그래야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다. 알겠지? 예. 있죠? 근데 하필이면 A라는 점은 둘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야. 상황 이해됐지? 그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로감수가, 그럼 또 하나의 로감수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결국 이 점을 여기로 똑같이 옮기는 그 과정이, 어? 뭐라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2B만큼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이 점이 A잖아요. 그죠? 그 말은 결국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그래프로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 기울기대로. 맞지? 이런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전체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길이를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가 C고 B라면 BC의 중점이 뭐가 된다? A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걸로 해결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뒤로 가보면 13번. 13번에서 이거 내용 찾아내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부등식 우리 절대값 있는 부등식 풀듯이 해보셔도 돼요.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있는 부등식 풀듯이 요거를 위의 식을 변형을 하는데 그냥 fx 절대값 두 개 다 씌웠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이렇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긴 해. a가 진짜 b보다 그렇거나,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 그러니까 fx 빼기 x 제곱이 요 식에다가 뿔만 붙인 거 생각하면 돼. x 마이너스 2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거라서, 따라서 이제 fx가 혼자 다닐래? 아니면, x제곱을 넘겨가지고 할래?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지? 상함수 fx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 일단, 하고 합시다. 나 조건. 너 병원에 갔다 와야겠네. 자, 나 조건.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 그걸 나눠서 하셔야지. 맞지? 예.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지금 A가 분모가 0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분자가 0이 되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얘가. 그러면 FA가 0이 돼. 근데 그러면은 A는 0이 아니, 1이, 이 뿔마 1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뿔마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각각을 극한을 보내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부등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해봐. 그러려면은 함수의 힌트가 더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들면, 자, 보자. 절대값 x-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 대칭이동 시킨 거예요. 2에서. 근데 그 사이를 fx, 그러니까 이거 그냥 gx라고 할게. 요 함수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하는 건 좋았다 치자. 그럼 곡선이잖아? 그럼 이게 다항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차수 높은 놈이 따라잡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언젠가 와. 그래서 얘는 2차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이 gx는. 그래서 결국에 gx는 직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gx라는 식을 m의 x-2로 둘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극한식의 내용에다가 fx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m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고 이 극한이 3분의 4인 정수가 존재한다. 음,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f가 분모가 분자가 0으로 갈 때랑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을 때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극한값을.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다. 맞지? 이 문제는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거에서 빼먹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중요하다. 문제 자체는 쉬운데.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4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랑 21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맞죠? 자, 봐. 첫째 항의 양수인 등차 수열과 자연수에 대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t이라고 하죠. 그럼 tn이 tn 플러스 1 되게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이 p고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첫 주장이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자연수 얘네들 집합 절대값 AK 그러니까 이 집합을 n 이하의 항들 중에서 절대값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이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면 번호가 아무리 커도요 원소 개수는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정리해보면 가의 조건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자, n하고 n 플러스 1일 때를 그러면 내가 n번 이하의 항들 중에 절대값을 모아놓은 거랑 n 플러스 1번 이하의 항들 중에 절대값을 모은 게 똑같다는 건 결국에는 그러면 절대값이 같은 애들이 무조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절대값 같은 항들이 무조건 존재를 해요. 예, 이런 구조야. 아니, 그 자연수 n의 최소값이 p고 최대값은 p 플러스 3이다. 아니? 예. 그래서 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훨씬 수월해지겠다. 봤어? 자, 보자. 그림을 해줄게.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똑같아요. V자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을 찍어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0되는 항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어디, 그러면은 얘네가 등차 수열이니까, 쌤이 전에 이야기했지. 2번호가 얘랑 대칭이 되면 계속 대칭이 되는 거고, 한 번 틀어지면 어차피 지그재그야. 관계가 똑같아서. 맞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만나면 어차피 못 만나거든, 애들이. 이해했어? 뭐, 배수 관계면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안 만나.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 TN하고 TN 플러스 1.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첫째 항이었고, 이럴 때가 A1이었고, 그럼 이렇게 쭉 오잖아. 쌤이 예를 들어 몇 개만 점쳐볼게. 잘 봐. 이렇게만 해볼게. 숫자로. 됐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같은 게 N하고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집합 T에는 요만큼이 있어요. 쌤이 지금 N, 그럼 다 그냥 숫자 5로 해봤어. 그냥 쓸게. 숫자로 써볼게. 이게 5번이야. A 5번. 그러니까 6번이야. 그러면 7번하고 4번이 같을 거고, 더해서 11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 누가 존재할 거냐면 10번이 있을 거거든. 그지? 그렇게 되면 이 상황까지는 그러면 어때? 6번부터 10번이 겹치니까 그러면은 tn하고 tn 플러스 1의 집합이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지. 알았니? 어차피 다음 번호.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야? 9번 얘기지. 그래서 t9랑 t10이 같아지는 거네. 그치? 이해됐어요? 왜냐면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항들 중에서 절대값 씌운 거를 모아놓으면 5개야. 예, 오른쪽은 지금 겹치니까. 됐어? 오른쪽은 겹치니까. 근데 10번하고 11번 어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숫자 5로 해놓은 거야, 이거. 11번은 요거거든? 11번은 추가되지. 그러면은 T에, 10이랑 T에 11번은 달라. 이 원소 하나 추가됐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예. 어떻게 잡는지 알겠지, 개념을?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소값이 P고, 그죠? 최대값이 P 플러스 3이라는 거는 그래서 최소값이 누구냐? 최소값 누구니? 5번이 최소값이죠. 이거 최소죠? 10번이 최대죠? 근데 그게 몇 개 차이가 난대요? 3개 차이. 그래서 얘가 P고 P 플러스 3이야. 이건 샘플로 셈이지. 5로 예를 든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 등차수열의 절대값 나오면 이렇게 접어 올린 걸로 찾아봐도 금방 풀린다. 마지막 21번 가겠습니다. 21번 갈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쌤 이걸 왜 해준지 알겠죠? 예,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던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A가 곱해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한으로 묶어서 봐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느낌이지. 근데 상차함수인데? 어디 보자. 여기서, A가 곱해져 있어가지고, 얘는 조금 다르겠다. A가 안 곱해져 있으면, 뭐였어?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 근데 이건 절대값이 있어도 어차피 그거 치환하면 끝나니까 돼. H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요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 의미가 뭐라 그랬니? A에서의 우미분계수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A의 자미분계수를 더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둘 다 0이거나 부호가 완전 반대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한 거고, 참고. 여기선 지금 A를 곱해놨잖아요. 그죠? A를 곱해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그냥 계산 자체를. 알았지? 이해됐어? A를 곱해놨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되, 얘가 지금 뭐지?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넣어서 0이 되는 거 맞고, 알았어?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이거를 H에 0으로 딱 넣었을 때 어디 보자. 얘는 결국 FA로 가는 거고 얘도 FA로 가잖아. 근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지. 이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A-1에 FA 절대값이 그럼 얘가 0으로 갈 텐데 A는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FA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의 모양을 조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걸 찢을 수가 있어. H분의 A의 F, A 플러스 H. 이제는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다. 왜냐면 이걸 이렇게 찢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3차함수 fx죠. 그러면은 얘를 절대값 씌우면은 미분계수가 좌우 미분계수가 있긴 해. 달라서 그렇지. 좌우 미분계수 할 때는 이걸 써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f의 a-h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그지? 해석을 써드리면은 얘는 a 곱하기 뭐가 돼? 쌤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f의 x 절대값 x를 쌤이 이제 g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gx의 x가 a에서의 우미가 되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엔 뭐야? dx의 x가 a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한 것이 뭐다? 3-a고 근데
이거를 H를 또 뭘로 바꾸면 0에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게 좌미 A 좌미 빼기 우미가 3 마이너스 A라는 얘기가 되는 거긴 해. 맞지? 이런 식으로 좌우 미분계에서 존재하면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들 둘이 서로 같아요. 3-A로.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게, 이 우미분계수를 M이라고 하면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M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어? 뭐야? 화면이 왜? 잠깐만. 잠깐만. 뭐야, 공유가, 화면 잘 보이니? 나만 안 보이네. 공유 잠깐만 껐다 다시 해볼게. 뭐지? 잠깐만. 보여? 아, 쌤이 좌미 우미 글씨 쓴 거 보여? 내 화면에서가 안 보였구나. 됐다. 쌤 화면에서 잠깐만 뺐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m이고 m인 거라 저걸 정리해보면 a 플러스 1에 m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m이 같다가 돼가지고 m 값은 0이어야 돼. 알았어? m 값은 0이어야 돼. 어, 이해됐죠? 따라서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해됐니? 그리고 그게 얼마야? 3-A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봤던 요 대칭 미분계수 형태, 절대값 뭐 f의 a 플러스 h, f의 a 마이너스 h를 뺀 거는 대부분이 0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왜냐? 0이어야 성립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같으려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알지? 이해됐어요? 정리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0 플러스가 아니어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야 돼. 이해됐죠? 그들이 서로 같아졌을 때 존재하는 거잖아.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오케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뭐 카톡으로 따로 질문은 항상 받으니까 질문할 사람은 질문 보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